봄이 온 것처럼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은 설 연휴 기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원인,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부산 사랑의 온도탑 기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73% 하락했습니다. 원도심 중구와 영도구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규제 혁신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돌연 냉동고 한파로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네, 오락가락한 날씨,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월 19일 해운대 춘천 산책로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하얀 매화꽃이 매달려 있습니다. 3월에나 볼 수 있던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1월 둘째 주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는 등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하지만 봄을 떠올리게 했던 날씨는 일주일 만에 최강 한파로 급변했습니다. 이기대 앞바다는 갯바위가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25일 북극 한파가 유입되며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부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자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추운 날씨로 바다까지 얼어버린 겁니다. 불과 2주 사이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30도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온화한 겨울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어떤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제트기류가 느슨해서 거기 한 번씩 치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추운 그런 한파를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겨울철 기온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26일 주춤했던 한파는 2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시 북서쪽에서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남하오게 되면서 27일부터 28일까지는 이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강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번 추위보다는 다소 약할 것으로 보여지만 기상청은 28일 부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31일까지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상청은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의 예삭 적설량은 1cm 내외, 경남 내륙 지역은 1에서 3cm 내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도로가 미끄럽고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73% 하락했습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1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이 5.7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도심 중구와 영도구, 서구의 하락폭이 부산 평균보다 컸고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동래구와 수영구의 하락폭은 부산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전동 서면 동보빌딩으로 제곱미터당 4,332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개발 제한 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 40번지로 제곱미터당 989원입니다. 2023년 지역 기업인들이 꼽은 새해 소망 1위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 기업인 100인이 바라는 2023년 부산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인 55%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과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규제 혁신과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 등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의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역 기업인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과 산업 트렌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이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맹추위가 더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방용 기름과 가스 배달이 오지 않는 달동네 주민들인데요. 얼음장 같은 집 안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달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조성길 씨. 얼음장 같은 집에서 전기장판과 드라이기로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녹입니다.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할 만큼 춥지만 보일러는 꺼져 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걱정도 크지만 기름을 배달시켜도 길이 가파르고 좁은 달동네로 배달을 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20리터 기름통에 난방용 기름을 사와 직접 집으로 옮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배달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뭐 돈만 있으면 뭡니까? 그 길도 없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 동네가. 30년 전 이곳에 정착한 함정식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비싼 전기료에 아예 코드를 뽑고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교체도 고민해봤지만 LPG 가스 배달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특히 수도가 꽁꽁 얼 만큼 한파가 찾아오면 집을 비우고 친척 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추워서 주변에 있는 아들 집이나 뭐 친구 집, 뭐 아니면 보호센터 이런 데 좀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면서 지역 우범화가 우려되는 상황. 다행히 2년 전 정부의 새뜰 마을 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연탄을 떼고 연탄을 배달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또 지원할 부분들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걱정되는 요즘 달동네 주민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한파에도 전국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산의 온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지근했던 부산 사랑의 온도,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온도가 빠르게 올랐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진구 송상영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 시작 57일이 지나고 있지만 수온주는 아직 100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중반에 머물렀던 것이 다행히 설 연휴를 앞두고 기부가 늘면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기 모금을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의 사랑의 온도는 펄펄 끓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 100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 사랑의 온도탑의 평균 온도는 106.4도, 모금액은 4,299억 원입니다. 기업과 개인은 물론 팬덤 기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새해 첫 기부자라고 해서 18년 동안 이어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팬의 이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고 돈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 등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성금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이웃들이 1년 내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기준 부산의 사랑의 온도는 99도. 펄펄 끓기까지 남은 단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97명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모두 33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0.4%로 전날 80대 코로나19 환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2,355명입니다. 26일 오전 7시 2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45톤 규모의 이동용 크레인이 밀렸습니다. 크레인 기사 A씨는 크레인을 멈추기 위해 도로 펜스를 들이받았지만 주택가 화단과 베란다 창문까지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밀렸다는 크레인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북구 덕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20대 A씨 등 2명을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버스와 직진 중이던 승용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병원 공동연구진이 일조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도와 자살 유병률의 연관성을 최초로 밝혀 국제학술지 아시안 저널 오브 사이카이어트리에 게재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 의학과 김윤학 교수 연구팀과 고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기훈 전문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도 1도가 증가할 때 자살 유병률이 10만 명당 0.239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자보다 남자, 중간소득 나라에 거주할 경우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